건물의 외관이 중요한 이유. 건물의 외관은 그 건물 주변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건물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는 건물 내부에 들어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다. 어떤 사무실이나 주거 건물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의 수를 한 명이라고 했을 때, 그 건물 외관을 지나치는 사람의 수는 매일 수백, 심지어 수천 명에 이른다. 건물의 외관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며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준다. 거리에서 수십 개의 건물을 지나칠 때마다 사람들은 수십 가지 감정을 느낀다. 그리고 그 감정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지난 100년 동안의 건축적 특징. 지난 100년 동안 지어진 건물들의 외관은 특정한 스타일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스타일은 전 세계 도시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스타일은 놀랄 만큼 해로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스타일의 건물들을 잘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다. 지루함. 너무 많은 지루함이 한 공간에 쌓이면 그것은 단순한 지루함이 아니라 해로운 지루함이 된다. 지루한 건물들은 단순히 시각적 저주가 아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대한 저주이기도 하다. 지루한 건물들은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불안하게 하며 두려움을 느끼게 만든다. 지루한 거리에 대한 연구 결과. 2012년 신경과학자 콜린 앨러드는 뉴욕시를 방문하여 사람들이 지루한 거리와 흥미로운 거리를 걸었을 때 각각 어떤 느낌을 받는지 분석했다. 지루한 건물들 앞에서 피실험자들은 조용했고 몸을 움츠렸으며 수동적이었다. 흥미로운 건물들이 있는 생동감 있는 거리에서는 피실험자들이 활발하고 수다스러워졌으며 흥분을 억누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앨러드는 또한 피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특수 팔찌를 사용하여 참가자들의 자율신경계의 각성 수준을 측정했다. 자율신경계의 각성이란 우리가 얼마나 깨어있고 외부의 위협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스트레스의 척도이다. 앨러드가 상태를 분석한 결과 지루한 장소에 있던 사람들은 단순히 무감각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들의 자율신경 각성, 즉 스트레스 수치가 상승했으며 뇌와 몸이 스트레스 상태로 반응하고 있었다. 지루함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지루함은 심리적 박탈 상태이다. 몸에 음식이 부족할 때 고통을 느끼듯이 뇌는 환경으로부터 감각 정보를 박탈당할 때 고통받기 시작한다. 지루함은 마음의 굶주림이다.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충분히 받지 못하면 우리의 뇌는 이를 무언가 잘못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우리가 지루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급격히 증가한다. 코르티솔 수치가 오랫동안 너무 높게 유지되면 암, 당뇨, 뇌졸중, 심장질환과 같은 다양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 영국의 한 주요 과학 조사에서는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일찍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했다. 지루함은 우울증, 불안, 약물 및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섭식 장애, 분노, 낮은 사회성, 학업 부진, 직장 성과 저하 등 부정적인 행동을 유발하고 이를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은 지루한 삶에 적합하지 않다. 지루한 건물들은 우리를 오작동하게 만든다. 지루한 건물들은 비인간적이다. 현대 이전의 건축. 1550년 이탈리아 화가이자 건축가였던 조르조 바사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초회상의 판단력과 훌륭한 디자인 능력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회화, 조각 및 목조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사람만이 완벽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
처음에 건축가들은 장인들처럼 공예 훈련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이러한 요구는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판턴이 지어지던 기원전 1세기에 로마의 석공이자 엔지니어였던 비트루비우스는 그가 쓴 책 건축론에서 건물은 피르미타스, 우틸리타스, 베누스타스를 모두 지녀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르미타스, 우틸리타스, 베누스타스. 이 세 단어는 의자를 구성하는 세 개의 필수적인 다리와 같다. 피르미타스는 내구성을 의미한다. 즉,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틸리타스는 실용성을 의미한다. 즉, 건설된 목적에 맞게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베누스타스는 미의 여신 비너스를 지칭한다. 비트루비우스는 건물의 최종적이자 필수적인 자질은 기쁨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기에 좋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도록 설계된 건물은 보통 흥미롭다. 그런 건물은 깊이, 장식, 패턴, 디테일, 그리고 곡선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 만들어진 웅장하고 중요한 건물들은 특히 더 흥미롭다. 과거에는 신이나 통치자를 숭배하기 위해 흥미로운 건축물을 만들었다. 신이나 통치자가 더 신성하다고 여겨질수록 더 흥미로운 건물을 지었다.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다. 시각적 흥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좋은 것으로 여겨졌다. 그것은 자연스럽고 보편적이며 우리 안에 내재된 것으로 보였다. 모더니즘. 인간이 지은 건축물은 태초부터 인간적이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모더니즘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탄생 과정에서 나타난 예술적 반응이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사람들은 현실에 대한 모든 관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계급, 종교, 성별에 대한 전통적 관점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모더니스트들은 모든 형태의 장식을 경멸했다. 장식은 평범하고 부르주아적이며 구식이고 부정직하다고 여겨졌다. 비트루비우스 시절 이전부터 수천 년 동안 성공적인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내구성, 실용성, 아름다움의 조합을 갖춰야 한다고 믿어졌다. 하지만 이제 비트루비우스 의자의 다리 중 하나가 부러져 없어졌다. 베누스타스, 즉 기쁨이라는 다리가 부러졌다. 르코르비지에, 지루함의 신. 지루함의 신, 그의 본명은 샤르레두아르 장르레그리이다. 그는 스스로를 르 코르비지에, 까마귀 같은 사람이라고 불렀다. 르 코르비지에는 모더니즘 시대에 태어난 건축가이다. 그는 건축에서 기능을 최고로 중요시했다. 그는 자동차들이 가능한 직선인 도로에서 이동해야 한다고 믿었으며 운하와 철로가 완벽히 직선일 때 가장 효율적이라면 모든 것들은 완벽한 직선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에게는 완벽한 직선이 진리였고 오직 진리만이 중요했다. 다음은 르코르비지에가 쓴 글에서 인용한 그의 핵심 신념 7가지이다. 첫 번째, 장식은 폐지되어야 한다. 장식은 단순한 인종, 농민, 그리고 야만인들에게 적합하다. 농민은 장식을 사랑하며 그들은 벽을 장식한다. 두 번째, 도시는 직선을 중심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직선은 도시의 중심에 적합하다. 곡선은 파괴적이고 어렵고 위험하며 도시를 마비시킨다. 세 번째, 건물은 대량 생산을 위해 설계되어야 한다. 네 번째, 모든 건물과 장소는 직선과 직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거리의 카페나 여가 공간은 없어져야 한다. 카페와 여가 공간은 파리의 도로를 갉아먹는 병균으로 더 이상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것들은 평평한 지붕의 건물 안으로 옮겨져야 한다. 여섯 번째, 오래된 도시와 교회는 녹지로 둘러싸인 거대한 블록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일곱 번째, 건물 내부 구조가 외관보다 중요하다.
르코르비지의 신념 요약. 르코르비지에에 따르면 건물은 거주와 작업을 위한 기계에 불과했으며 그것이 건물이 보여야 할 모습이었다. 형태는 기능을 따라야 했다. 장식, 불필요한 곡선 또는 단순히 미를 위한 것 등의 기능적이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진리를 배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르 코르비지에의 영향력 있는 건축물들의 진정한 실체는 바로 이것이다. 대중들에게 외면받아왔다는 사실이다. 반복과 복잡성. 인간은 반복에 끌리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질서, 대칭, 패턴이 있는 예술 작품과 사물을 좋아한다. 하지만 반복이 지나치면 억압적이고 지루하며 폭압적으로 느껴진다. 인간은 또한 복잡성을 좋아한다. 우리는 더 이해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흥미로운 것들에 끌린다. 그러나 질서나 반복이 없는 복잡성은 불안하고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반복과 복잡성이 적절히 조화된 것이다. 가우디의 작품인 카사밀라는 수평의 층, 수직 기둥, 창문들의 격자, 석회암의 곡선들처럼 예측 가능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복잡하다. 현대 건물들처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카사밀라는 2번, 3번, 4번 다시 보게 만든다. 카사밀라는 뇌가 풀고 싶어하는 즐거운 3차원 퍼즐처럼 느껴진다.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건물을 설계하고자 한다면 반복과 복잡성은 필수적인 도구이다. 이 두 요소는 서로 대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서로를 필요로 한다. 건축의 심리적 영향 연구 자료. 1. 사람들은 복잡한 특징이 있는 건물을 좋아한다. 연구자들은 복잡성이 없는 단조로운 패턴은 적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사람들이 도시에 거주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시점은 대략 5초마다 새롭고 흥미로운 무언가를 발견할 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턴화된 복잡성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르코르비지에와 다른 모더니스트들이 사랑하는 노출 콘크리트 벽은 바로 이 복잡성의 부족 때문에 사람들에게 적대적으로 받아들여졌다. 2. 직선보다 곡선이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뇌 스캔 결과 곡선형 건축물을 관찰할 때 감정적 보상을 담당하는 뇌의 활동이 증가했다. 과학자들은 곡선이 포함된 건물이 순수한 직선형 건물보다 사람들에게 훨씬 아름답다고 인식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한편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각진 물체와 직선적인 구조가 스트레스와 공포를 처리하는 뇌 부분인 편도체의 활동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3. 복잡한 특징이 있는 건물이 심리적 회복에 도움된다. 2012년 호주 시드니 대학과 스웨덴 웁살라 대학의 연구자들은 어떤 도시 장면이 사람들에게 심리적 회복 효과를 주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건물의 실루엣과 표면 디테일에서 복잡한 특징이 많을수록 심리적 회복 효과가 더 크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4. 골목길에서 사람들은 더 친절해진다. 시애틀의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작은 가게들이 모여 있는 골목에서 낯선 사람을 도울 확률이 깨끗하지만 특징 없는 넓은 대로에서보다 4배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수석연구원 찰스 몽고메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람들은 천천히 움직이고 눈을 마주칠 시간이 있을 때 서로에게 더 친절해진다. 5. 모더니즘 스타일 고층 건물에서의 행복도에 대한 연구. 대부분의 연구에서 모더니즘 스타일 고층 공공주택의 주민들은 주거 만족도가 낮고 스트레스가 많으며 덜 낙관적이고 더 우울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책 리뷰.
지금까지 영상의 내용은 영국의 건축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의 저서 더 인간적인 건축에 담긴 일부 내용이다. 토마스 헤더윅은 정식 건축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가구 디자인을 전공한 후 자연스럽게 건축 분야로 확장해 나갔다. 현재 그는 세계적인 건축 디자이너로서 수많은 건축물을 설계하며 독창적인 디자인 철학을 구축해 오고 있다. 2023년 도쿄에 완공된 아자부다이 힐즈는 헤더윅의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큰 주목을 받았으며 현대적이면서도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는 미국, 중국,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작품을 선보였으며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휴머나이즈에서 현대 건축의 지루함을 비판하며 그 원인으로 지적 우월감과 이론 중심의 사고에 빠진 건축가들을 꼽는다. 헤더윅은 건축가들이 대중의 심미를 풍요롭게 하기 위한 노력 대신 난해한 언어를 사용하는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그는 건축의 비용적 한계를 지적하며 낮은 비용으로도 창의적인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 책은 건축 분야 종사자는 물론 다양한 창의적인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익하다.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한 창작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의도로 창작 활동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헤더윅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 책은 창조자의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들며 올바른 태도를 배우는 데 도움을 준다. 건축물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하며 결국 사라진다. 영원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다. 어떤 작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의식 상태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며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 모두를 아름답게 만드는 영혼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되새기게 하는 책이다. 현재 노들섬은 안타깝게도 생기가 없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를 바꾸고 조정함으로써 이곳을 전 세계가 주목하는 특별하고 멋진 장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서울시 노들섬의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어떤 곳인지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도로 사회적인 그리고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한국만의 모습을요.